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383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356명, 해외 유입은 2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319명, 그리고 사망자는 6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456명입니다. 자, 교수님, 주말을 끝내고 이제 오늘 월요일이 됐는데 지난 토요일에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예,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2,43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날 내일인 토요일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평일날로 치면은 마치 수요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난주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목요일부터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날에 국내에서 역대 최고치인 3,273명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일 모레 수요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수요일 날에도 3,000명 언저리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3,000명이 나오기 전날인 금요일 날에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273명이 지난주 토요일 날에 나온 것은 정상적으로 검사 건수가 반영되는 금요일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나올 만큼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휴가 끝나도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하거나 해서 그때 검사가 안 되신 분이거나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다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273명이 최고치라고 할 때 오늘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아요. 오늘은 어제 검사 건수가 반영이 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3,273명 대비 오늘은 890명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대비를 하면은 약 400명 정도는 적게 나왔다는 거죠. 만일에 이것이 내일까지 많이 줄어들 경우에는 수요일 날에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000명을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만일에 감소세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하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엔 거의 3,000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다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실 좀 더 가파르게 하강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토요일 날, 그러니까 최고치를 찍었던 날에 위중증자가 무려 30명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다시 어제는 19명 위중증자가 줄고 오늘 다시 1명 위중증자가 줄었으니까 최대치가 나왔던 엊그제 얘기하면은 단지 10명 정도만 순증했으니까 그렇게 큰 폭으로 위중증자는 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요일인 어제 다시 치명률이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인 0.81%가 오늘 기록 중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중으로 0.8대를 깨고 0.7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전체 치명률 말고 지난 30일의 치명률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30일의 치명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0.3219 우리나라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이 0.81인데 지난 30일, 오늘부터 지난 30일은 0.3219 그러니까 겨울에 독감 치명률의 약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좋은 지표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치명률이나 위중증과 관련해서 좋은 지표를 보이는 것은 백신 접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진 상황만 놓고 보면은 놀랄 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을 피크로 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비교적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쭤볼게요. 가파르게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확진자 상황이, 확진자 수가. 근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브리핑을 했는데
현재 발생 수준이 전문가들과 전망한 예측 시나리오에서 보면 아주 최악과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확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교수님이 의견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양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놓고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은경 청장이나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시민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던지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고삐를 조일 수 네, 있으니까요. 고삐를 조일 수가 예.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하루 확진 환자가 3,000명 이상 나와서 잠시 경각심이 풀어졌던 시민들도 이거 진짜 확진 환자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혹은 잠시 느슨해졌던 거리 두기를 다시 좀 본인 입장에서 생활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거나 혹은 백신 접종을 좀 주저하셨던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거나 이런 식의 방역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당국의 수장인 정은경 청장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백신 접종, 생활방역 수칙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라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서 앞으로를 전망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동량은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또 명절이란 변수가 있어서 네, 검사 건수에도 이동량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명절간의 이동량이 원래 늘어났고 또 명절간의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방역 상황은 조금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전망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전망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지를 놓고서는 사실은 판단하기에는 데이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나오고 그리고 2,000명대 중반까지 치솟는다고 해서 이 경향이 계속 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나오는 확진 환자는 거의 5일에서 6일 정도 검사가 제대로 안 된 물량이 한꺼번에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수, 목, 금, 토의 확진자 현황을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걸 봐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3,000명 찍은 게 계속해서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3,000명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할 것 아니에요. 이동량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거리두기도 좀 더 강화하게 하고 생활방역 수칙도 좀 더 지키고 그리고 1차 백신 접종이나 2차 백신 접종 완료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만하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심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려면 지표에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1, 2주 정도가 또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의 걱정은 또 개천절 연휴가 있고 한글날 연휴가 있어서 과연 이 코로나 시국에 근데 오랫동안 어쨌든 간에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 개천절 연휴나 한글날 연휴도 오히려 큰 변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천절 연휴나 한글날 연휴의 방역을 위해서도 지금 이 시그널이 오히려 더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연휴가 있고 주말이 꼈는데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붐비고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라는 그런 식의 보도와 사진들이 주말 내내 또 나와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하나 좀 예. 살펴볼게.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를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최대 피크를 찍은 3,273명 각 연령대별로 10살씩 나누어서 각 연령대별로 3,273명 확진자들이 어느 연령대에 나왔는지 당국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20대가 810명, 30대가 660명, 40대가 511명 이래서 이것을 합치면 3,273명 중에서 60.6%를 차지합니다. 제가 왜 20대부터 40대를 말씀드리냐면은 이분들이 아직 백신을 접종 못했거나 백신 접종을 하신 분 중에는 1차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는데도 이분들이 이제 안 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못 하신 분들도 아직 계신 예. 거죠. 또 아예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저조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이 이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거나 1회 접종하신 분들이 감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전파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러스가 누구를 감염시키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과 백신 접종을 안 했거나 백신 접종을 1차로 감염한 사람들을 감염을 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개념이 N차 확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N차 확산은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백신 접종을 안 할 때 N차로 계속 갈 가능성이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1차 접종을 했거나 또는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인 경우에는 1차 또는 많아봤자 2차에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추석 연휴에 감염이 된 사람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백신 접종이 안 됐거나 또는 1회 정도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고 여기에서 추가 전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학의 기본으로 보건데 N차 감염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을 피크로 찍고 다소 완만히 또는 예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하락할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뭐 수목금토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뭐 확인이 될 거니까요. 뭐 그걸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 최지현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확진 환자가 3,000명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말간에 나들이를 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언론에 비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70% 이상 넘어섰고 그리고 지금 당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2차 접종률도 70% 이상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19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놓고서 우리의 이제 생활 감각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생활 감각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치명률입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최소한 0.1% 수준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치명률은 0.1%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0.8%대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몇십일째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혹은 3,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그 치명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많은 이 의료계 관계자들이 걱정하고 방역당도 걱정하는 대목이 중증 환자가 나왔을 때 우리 의료 체계가 그 중증 환자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가 또 걱정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딱 사흘을 빼놓고는 어쨌든 간에 중증 환자 숫자들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3,000명 나오고 2,000명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수치의 중증 환자가 어떻게 나올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한 달 동안은 중증 환자 숫자들도 계속해서 떨어져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그러니까 지난 우리 1년 8개월 동안 우리의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는 확진자 숫자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좀 많아지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좀 움츠려 들었다가 확진 환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면 다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게 반복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들도 코로나19와 우리가 앞으로 동행을 해야 될 때 어떤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강 기자의 의견은 생활 감각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74.2%가 되는 상황 속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해 조정이 주셨는데 돼야 됩니다. 이제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치명률과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감각도 맞춰져야지
확진자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조정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자, 저는 지금도 확진 환자 숫자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예. 오히려 그 확진 환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나 치명률의 추이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강영구 기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 인식은 비슷한데요. 네. 약간 이제 다른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를 지금 당장 어떻게 볼 거냐라고 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백신 접종, 온전한 백신 접종이 좀 더 높아졌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3,200명이나 나왔는데 이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건 맞아? 예? 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방송에서 계속 다룰 건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3,200명이나 폭증을 하면서 어려움은 있기는 하지만 대세는 지장이 없고 또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대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에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예. 확진자 수가 그래도 국민 일반의 관심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어떤 시기가 되면 저는 강 기자님처럼 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게 분명히 우리 대중들의 인식도 바뀌긴 해야 하지만 시점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좀 몇 가지만 체크해 보죠. 백신 접종 현황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려주시죠. 구체적으로. 네, 이제 어제 하루에 한 예. 4만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을 추가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누적 3,809만 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74.2%가 접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그대로 2차 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2차 접종률도 74.2%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누적 2,323만 7천여 명으로 네. 인구 대비 45.3%가 지금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중증 환자 비율을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감당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위중증 현재는 병상. 감당합니다. 이제 예. 현재는 감당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준비된 중증 환자 병상이 한 50% 정도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석 연휴 이후에 뭐 3,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중증으로 이어져서 예. 중증 환자 병상에 이제 부하가 되는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후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중증 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진 환자들 중에서 입원 환자나 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예.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겨울에 감기 환자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겨울에 그 감기 환자를 PCR 검사를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감기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감기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혹은 중증으로 이어져서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되고 관리가 있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 즉 관리만 충분히 된다면 코로나19의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변수가 바로 백신 접종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진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 상황을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하루에 3,000명, 2,000명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